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리는 한글. 과연 누가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을 사랑한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한 놀라운 역사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동이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이 경복궁 사정전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양반들만이 글을 독점하고 일반 백성은 글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문자, 창제에 착수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관찰하고 음성학적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상태를 세밀하게 연구한 끝에 28개의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1443년) 드디어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는 이가 많다는 서문으로 시작된 이 문자는 세계 문자사의 전무후무한 창조물이었습니다.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과학성에 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로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런 노력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식과 표현의 자유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글의 가치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이 문자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연구진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과 음성학적 완성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었습니다. 다른 문자들이 수년에 걸쳐 익혀야 하는 것과 달리 한글은 불과 며칠만 배우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유네스코는 한글을 문맹 퇴치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선정했습니다. 1997년부터 매년 10월 9일을 세계 문해의 날로 정하고 문맹 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유네스코 문해상을 수여하는데 이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레오나드 블룸필드는 한글을 인류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극찬했고 영국의 언어학자 존 맨은 한글을 모든 언어가 꿈꾸는 이상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언어학자 클로드 하장은 한글만큼 완벽한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며 그 독창성을 높이 샀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라는 창제 정신이 결국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로 확장된 것입니다. 19세기 말 조선 땅에 특별한 외국인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인 호머 베잘레 헐버트였습니다. 1886년 23살의 젊은 헐버트는 조선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교 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한 그에게 조선의 문자와 언어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대상이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한 헐버트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의 체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구의 복잡한 철자법에 익숙했던 그에게 한글의 표음 원리는 혁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정확히 나타내고 그 조합 방식이 너무나 논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문자는 신의 선물과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헐버트의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몸소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이들의 문화와 사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헐버트가 한글에 대해 내린 가장 중요한 기여는 띄어쓰기의 도입이었습니다. 당시 한글은 띄어쓰기 없이 연달아 써서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헐버트는 서구 문자의 장점을 한글에 접목시켜 가독성을 높이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표기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헐버트에게 한글은 단순한 학문적 대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자 속에서 조선 민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헐버트에게 한글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이 문자 속에서 조선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정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헐버트는 한글의 독창성이 조선,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이토록 과학적이고 완성도 높은 문자를 창조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스스로 만든 민족은 반드시 자주 독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96년부터 헐버트는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으며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한글로 쓰인 조선의 역사서와 문학 작품들을 서구 세계에 번역해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이 결코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찬란한 문화를 가진 문명국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러일 전쟁이 벌어지던 1904년, 헐버트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의 밀사로 미국에 가서 일제의 침략 야욕을 고발하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독립할 자격이 충분한 민족임을 역설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유경공원에서 한국인들에게 서구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자신의 글자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헐버트는 강제로 추방당했지만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민족의 혼이었고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400여 년이나 되지만 세종대왕과 헐버트는 놀랍도록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한글을 통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근본 정신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독점하던 기득권층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보급을 넘어서 사회 계층 간의 소통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당시의 계급제도를 고려하면 매우 혁명적이고 백성 중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헐버트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글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조선 백성들에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고 봤습니다.
문자를 통한 교육이 곧 민족의 계몽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자의 민주성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헐버트도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직접 체험하며 이 문자가 가진 평등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두 인물 모두 문자를 통한 문화적 자주성을 중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중국 한자에서 벗어난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 문화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헐버트 또한 한글의 독창성이 바로 조선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 문자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종대왕에게 한글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도구였고 헐버트에게는 민족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추구한 것은 문자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었습니다. 헐버트가 뿌린 한글 연구의 씨앗은 20세기 들어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며 그 우수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나간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한글을 깊이 연구한 후 알미의 혁명을 낳은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음성학적 정확성과 체계성이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수학적 논리를 따른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세뮤얼 마틴은 한글을 인류가 만든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소리와 문자 사이의 1:1 대응 관계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했다며 이런 특성 때문에 외국인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언어학자 장 피에르 디에니는 한글의 창제 과정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몽골 파스파 문자나 인도 버머 등 당시 존재했던 여러 문자를 참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독창적인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 문자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원리를 구현한 것은 언어학사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문자학 연구팀은 컴퓨터를 이용해 세계 각국 문자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이 정보 전달 효율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글자 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의미 전달의 정확성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헐버트가 100여 년 전에 직감적으로 파악했던 한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한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 부톤 섬의 찌아찌아족이 한글 도입을 선언하며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6만 명 규모의 이 소수민족은 고유한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어 언어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문자 체계를 검토한 결과 한글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 시도는 한글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언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특수한 발음들이 많았는데도 한글의 조합 원리를 활용하면 충분히 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언어학자들도 한글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인 트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트위어의 복잡한 성조까지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창제하실 때 예상치 못했던 한글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태국의 소수민족인 카렌족도 한글 표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버마 문자로 표기해왔지만 발음과 문자 사이의 괴리가 심해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그들의 언어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리로 만든 한글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각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들이 한글 도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 자체가 한글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1949년 8월 86세의 헐버트가 해방된 조선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반세기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한글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어려운 시기에도 한글 교육과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해 8월, 그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헐버트의 소원대로 그의 무덤은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자리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헐버트 박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사랑했던 한글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헐버트, 이 두 인물의 삶은 한글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조했고, 헐버트는 그 문자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 분은 창조자로서, 다른 한 분은 전도사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글의 위상은 이 두 인물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과 헐버트의 헌신적 사랑이 만나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인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글은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에서 한글의 간결함과 정확성은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신 쉽게 익혀 편안히 쓸 수 있는 문자와 헐버트가 확신했던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문자는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지금도 살아있는 문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